네, 정치하답니다. 오늘은 복교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고위직에 사의가 잇따르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박진호 논설위원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3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기로 했죠? 네, 심우정 총장은 지난해 9월에 취임을 했는데 한 9개월 만에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당초에 심우정 총장 본인은 측근들에게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고 또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루어지면은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예. 아시다시피 오 수석이 이제 낙마를 했고요. 그래서 사의 표명 시점이 좀 늦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사의와 상관없이 이 심우정 총장의 경우에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의혹이 있던 시기에 비화폰으로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좀 계속 말이 나왔었습니다. 또 민주당도 강하게 공세를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검찰총장이 사임하는 전례도 있었긴 했지만은 네. 현재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강하게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서 이제 보도도 있었지만은 검찰 수뇌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수사 기소권 분리 같은 이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심우정 총장의 사의도 이런 흐름과 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뭐 특검 수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 일단 심우정 총장에 앞서서 지금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분들,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또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면 검찰의 물갈이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강제적으로 물갈이를 한다라기보단 지난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실제 윤석열 정권의 옛날에 군사 독재 때는 군이 역할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검찰들이 제 역할을 다 했고, 결국은 그 부작용 때문에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제 그 탄핵까지 당한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서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검찰 내에서도 조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자기들이 자리를 안 비켜주고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해도 결국은 특검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검찰총장 최초의 사례가 되겠죠. 그런 불명예보다는 차라리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수장의 자리를 떠나니까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일해왔던 각 지검장들도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일종의 도리이면서 또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불기소 관련해서 영향을 행사했다라는 것들이 일부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법 처리도 피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와중에 조금 더 일찍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터인데, 네. 아마도 이제 검찰 인사가 좀 늦어지고 하면서 지금에야 이제 떠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정성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심우정 검찰총장, 예, 예. 잘 아시다시피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예.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다. 일각에선 검찰 개혁에 대한 이른바 항의성 사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 뭐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성호 우리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선 의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법안들이 굉장히 좀 강한 드라이브를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 없다면 검찰총장들은 지금까지 모두 본인의 항의를 하는 차원을 이렇게 사임으로부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사건이 났던 그 10월 당시 때 네.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에서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검찰 조직을 이끌어봐야 또 남아 있어봐야 이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물러나는 타이밍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박진원 선수는 일단 조금 전에 이 정성국 의원 얘기대로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지금 당시에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해명은 취임 초에 인사차 연락이 왔고 네. 또 검찰의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고 일단 해명을 했는데 뭐 민정수석실의 일이 그거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그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좀 화제가 그렇죠. 됐었고요. 그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통화를 해야 되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아까 앞서 이제 복귀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심우정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버티는 것보다는 사의를 이렇게 표명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총장을 뭔가 징계 방식으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사의와 상관없이 어차피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비화폰 통화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의혹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특검에서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계엄 당시에 이제 검찰의 행보에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이 검찰의 일종의 자진 출석 형태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네. 뭔가 이 검찰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중앙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군 병력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검찰 인력을 좀 파견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관련해서 당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폭넓게 여기 이제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단순한 사의 이상의 앞으로 뭔가 상황이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 정성호 법무장관, 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뭐라고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강하게 추진할 수 있냐는 시선이 있는데요. 이 검찰 해체와는 거리둔 조직 개편에 방점을 두시는 걸까요? 그 검찰 조직의 뭐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주장이죠. 어쨌든 뭐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복귀왕 의원 일단 정성호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이 두 의원의 얘기하고 상당한 온도차가 좀 느껴집니다. 네. 정청래, 박찬대 이 두 분은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 추석이면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 즉 속도와 강도 조절을 좀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제가 듣기에는요. 네. 같은 말 다른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나온 정청래,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센 표현으로 네. 이게 이제 당 대표를 뽑는 선거다 보니까 지지자들에게 좀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다 보니까 검찰 해체나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자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 이것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올해가 넘어가면 실제 개혁 과제들을 다루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완성해야 되는데 언제냐라고 하면 추석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 시즌 때 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그 국회 자체가 엉켜버릴 수 있는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석 전에 하는 것이 국민들의 혼란도 줄이고 정치적 혼란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라는 면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정서적 공감대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성호 후보자가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봐가면서 조절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해당 부처의 수장 후보자로서 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성국 의원께서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좀 표현들이 강하죠. 네. 뭐 검찰 폐지 네.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을 폐지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자극적이죠. 그래서 정성호 우리 그 후보자께서 좀 속도 조절을 하시고 이미지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이재명 정부 나오고 나서 대통령을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밀어붙이고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한 법안 그리고 또 대표 후보들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속도전도 이야기하는데 정성호 후보자는 야당과도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양면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은 법무부 장관과 봉욱 우리 민정수석 그렇죠. 이런 분들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성호 우리 그 신임 후보자께서 어떤 민주당의 이런 어떤 빠른 속도 추진에 대해서 마냥 늦출 수만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네. 또 국민의힘의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의 속도가 이렇게 좀 뭐 늦춰진다든지 또는 저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일정 부분에 관한 것이지 네. 그것이 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든지 또는 이 개혁에 대해서 나름 차근차근 가겠다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말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네. 지금 새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딱 분담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든 뭐 여당이든 또는 뭐 검찰개혁을 하는 분들이든 네. 입법을 보좌하는 분들이든 딱딱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내일 이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박진호 논설위원. 지난달 20일에 검찰이 첫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에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 이래가면서 업무보고를 중단시켰었어요. 네. 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한 입장 전달이 됐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일단 보고는 내일 검찰이 뭐 예정대로 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제 검찰총장이라든지 주요 수뇌부가 모두 사의를 밝힌 상황이고, 그렇죠. 또 그런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내부 동력들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업무 보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당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권 뭐 분리 뭐 네.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보고 있다는 스탠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의 이번 정권에서의 그런 스탠스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과 차관이 그 검찰 인사를 어떻게 단행하느냐. 그래서 검찰 요직이나 법무부의 관련 요직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앞서 이제 두 의원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는 수사 기소권 분리라는 것은 이제 명확한 방향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조금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이제 대통령 스스로의 약간 기류 변한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이 검찰개혁 방향과 속도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했었고요. 네. 그것은 특히 이제 최근에 당면한 과제가 민생 문제, 특히 경제 위기 타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자체가 이 민생정책 수행에 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보면은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검찰 인사를 대폭 교체하고자 할 때 검찰이 뭔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되게 정권을 압박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도 조심스럽게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정성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은 같지만은
뭔가 검찰 내부에서 요구하는 지금 수사 통제 권한을 부분적으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소 수사권 분리를 하되 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안은 충분히 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